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방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고 나타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밤에 우선 이제 타겟이 매출이 조금 감소하는 그리고 연간 이익 전망 가이던스를 조금 낮추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장에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어떤 경제 불안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연준 그 회의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제 위원들이 이제 금리를 좀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고, 물론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쪽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다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둔화될 것이다.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에 피치에서 미국 은행권들 지금 리스크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용 등급을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CME 그룹 쪽에서 이제 패드워치 나오는 거는 이제 연말까지 인상할 할 가능성을 한 40% 안 되게 아래쪽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이렇지만 연준에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된 거는 이제 7월 주택 착공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5.9%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주택 이런 착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다만 건축업자들의 주택 이제 건축 심리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연속 그동안 증가세 보이다가 처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유가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좀 많았어요, 지난밤에.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다들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 배경에 바로 이런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UBS에서 나온 게 연말까지 이제 유가가 91달러 올라갈 거다, 95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93달러까지 브렌트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에다가 지침을 그런 식으로 내렸습니다. 연말까지 90달러 이상 유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려도 된다, 이렇게 내려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국제 유가도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지금 팬데믹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루드 오일이 오히려 지금 국내 시장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8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이제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순이익을 발표할 예정인데, 소비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소매기업이죠. 타겟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타겟은 이제 할인율이 좀 감소했다, 재고도 좀 개선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순이익이 급증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조금 떨어졌죠. 그 배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영업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겟 갈 때는 사실 식품 코너에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뭐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월마트 갈 때는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식품 코너를 들리게 되는데, 아니면 뭐 고기나 이런 것도 조금씩 사오게 되는데, 타겟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타겟은 실질적으로 식품 매출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어떤 그 대형 유통체인들이 식품 판매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겟에 대해서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고금리 상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좀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타겟 주가가 아무래도 월마트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모습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가까이 중국에서 또 가격을 낮췄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가 제품들까지도 이제 가격을 낮추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 제품 팔아가지고 더 많이 남겨야 되는데, 저가 제품은 사실 박리담에다 하면은 되는데 고가 제품 가격 낮추는 건 좀 문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230달러 선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AMD가 지금 인텔하고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강세를 계속 막 보이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다시 급하게 반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AMD나 인텔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AMD에 대해서 지난밤에 반등할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AI 쪽의 어떤 그 부품들, 제품들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이다. 지금 MI300X라는 신제품 하반기에 출시돼서 이제 판매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 대기 시간이 8개월로 지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하반기 이후에 어쩌면 AMD가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리프트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공유경제 쪽에서 이제 리프트하고 우버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에리가담스 뉴욕 시장이죠. 이 뉴욕 시장하고 이제 뉴욕의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2030년까지 그 리프트라든가 우버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라. 전기차로 다 하라는 얘기죠. 지금 우버나 이쪽으로 전기차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전기차로 하라고 그러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강제적으로 벌금까지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버보다 이제 리프트가 상대적으로 좀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 차트가 떨어지다가 장대 한번 한다 만들고 굉장히 또 반전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 뭐 AI 테마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에는 뭐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 타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만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시간을 못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월가 쪽에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기대치를 한 2달러 7센트 EPS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수익 개선이나 매출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가 너무 높다. 이제 포레스터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는데,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기대치를 만약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세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 유며칠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가져오셨어요? 네, 테슬라 8월 초에 우리가 봤죠. 근데 이제, 조금 그때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역시나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구간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제가 봐드리게 됩니다. 지금 테슬라의 일반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매출이나 수익이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유지를 했는데 올해는 사실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고, 8월 들어가지고 이제 매수 의견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평균 목표가도 227달러 수준이고 지금 현재가보다도 몇 달러 높은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우리가 이제 8월 3일 날 봤을 때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은 220달러 구간까지 떨어져야지 이제 재무수가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물량 줄이든지 매도를 해야 된다,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왔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봐야 돼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경쟁사들한테 뒤처지고 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머스크가. 수급에서는 아크 ETF에서 벌써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를 이미 많이 했죠. 그리고 머스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크버그하고 지금 싸울 생각밖에 없는 맨날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격 인하를 했는데 이게 효과를 봐야 되는데 니오라든가 그동안 안 하던 회사들까지 동참하면서 이 부분이 좀 효과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충전 사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미국 표준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
테슬라의 고객들은 굉장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테슬라 충전소를 그동안 아주 널널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면서 뭔가 의시되면서 충전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옆에 보면은 포드, GM, 현대, 기아까지 같이 껴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충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밤에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현재 수준에서 매수 진입 가능합니다. 225달러 기준으로 분할 매수해가지고 아래쪽에 220달러 짧게 잡아놓고 위쪽에 260달러까지 딱 보면 정확히 계산이 나와요. 근데 지금이 일상적인 상황이 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아래쪽에 거래량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반전이 나오려면은 가격보다는 거래량이 먼저 올라가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거는 매수세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은 20일 이평선하고 50일 이평선하고 데드크로스 나고 있어요. 이거는 중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꺾으려면은 가격 메리트, 정확하게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 가격 메리트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3분기 실적 기대감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200일 이평선이 있는 쪽까지 무너지면 200달러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면서 말씀드렸던 거래량 확인하시고 모멘텀 확인하시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테슬라였습니다. 225달러 현재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260달러까지 반등 기대를 해보는데요.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문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래량이라서 이 점에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